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 거래를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기획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상승 계약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2.1포인트, 광역시는 10포인트, 도지역은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과천시 과천동에 10,0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내년 택지 조성을 시작해 2029년 착공하고 이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변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잔등락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지난주 바로 대책을 내놨었죠. 정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과연 이걸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정창래 대표가 88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들 자세하게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릴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에 고민 해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흐름이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 시장 흐름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88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번에 88 대책에 이번에 8월 달에 나올 대책에 제가 이제 예상하는 바는 뭐 이제 택지 추가 공급,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이제 조기 착공,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에 요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요, 특히나 이제 주택에 대한 정책에서요, 이제 보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쓸 수 있는 카드,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카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과는 틀리게 우리가 시장을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지겠죠. 또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정책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얘기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졸려요. 졸린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강의 시간에요,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에 대한 모든 것 괜찮습니다. 매도, 매수, 그 다음에 뭐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모든 고민 괜찮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시간상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좀 나른해지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잠에 굴복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정창래 대표님이 정말 꼭 알아야만 하는 지금 현 시장에서의 정보들 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졸아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저희가 상담 창구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창래 대표님이 바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들 계속해서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대표님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대책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도 제가 이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세미나는 일단은 지금 이제 인원이 다 찼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 또 세미나에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뭐 시장 전망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제가 이따가 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장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그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바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서울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청약을 하더라도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런 이제 그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서울에 이제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하나 가져가고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이제 그 비아파트를 하나 가져가고요. 또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서울 도심 지역의 핵심 지역에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세미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꽉 찼고요. 예, 다음 주 목요일날 제가 세미나를 또 이제 준비를 할 거니까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항상 부동산 투자는 왠지 큰 돈 있어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러면서 좀 미루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자, 하지만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번 주 세미나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20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차버렸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흑수동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는 거 가지고 네. 어디에 뭐 투자할 만한 데가 없어 강변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할 만한 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자양동이랑 먼저주에 네. 좀 개발되는 쪽으로 한번 시사를 나갔다 왔거든요. 합정동이랑. 네네. 그런데 그 돈 갖고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한강변 라인 쪽으로 조금 투자할 만한 3억 가지고 할 만한 데가 있는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자, 3억 원으로 한강변. 뭐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의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래도 한강변에 한번 부동산 소유해 보고 싶다. 지금 근데 3억 원의 여유 자금, 마포구 합정동도 가보셨고 또 광진구 자양동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3억 원으로 한강변에 좀 투자할 수 있을지 지금 정창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합정동하고 자양동 가보셨다고요? 네. 예, 근데 잘 찾아보시면은 합정동이면은 지금 합정역 부근에 여기 이쪽 가셨을 거고, 그죠? 예, 네네. 그다음에 자양동이면은 지금 이제 뭐 자양사동은 어젯번에 아니고,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한번 갔다 왔어요. 예,
그러니까 자양동은 뭐 자양 2동 쪽 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아마 잘 찾아보시면 아마 3억 정도로는 가능한데요. 네네. 자, 근데 가보시니까 어때요? 좀 동네가 좀 깨끗하지 엄청 않아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죠? 이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여기 합정동하고요. 예. 합정동하고 요즘 자양동이요. 예. 여기가 가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 좀 빌라들이 많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좀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현장에 그냥 뭐 현장에 이제 사전 지시 없이 가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정말 개발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거든요. 왜? 동네가 너무 깨끗해요. 네, 그랬어요. 네. 네, 동네가 너무 깨끗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동네가 지저분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우리가 재건축도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듯이 동네가 좀 지저분해야 우리가 좀 재개발이 좀 가능할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합정동하고 자양동하고 요 지역들은 동네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네. 이제 보는 거랑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보는 거랑 약간 틀리거든요. 자, 여기 합정동이나 자양동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좀 많죠. 그렇죠? 빌라들이 네네. 많다라는 거는 노후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노후도가. 자, 그래서 요 지역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재개발하려면 30년 이상 된 주택 노후도 60%. 예. 이게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근데 합정이나 자양은 이 노후도가 안 맞아요.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신속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 즉 신속 통합 기획으로 가기는 어렵고요. 여기는 지금 이게 모아타운 들어보셨죠? 네. 예, 모아타운은 20년 노후도 57%면 모아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57%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자양 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합정동이라던가 요 지역은요. 아마 일반 재개발은 좀 어렵고요. 좀 노후도가 좀 많이 완화가 된 모아타운으로 좀 앞으로 좀 개발이 좀 가능할 걸로 저는 보여요. 자, 그런데 네. 요 모아타운이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아무래도 이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빌라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빌라들이 네.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비율이 높은 거예요. 조합원 수가 많은 거예요. 그죠? 아, 네. 예, 조합원 수가 많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우리가 조합원이 분담도 적어야 많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소유권 하나당 아파트 한 채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빌라를 갖고 있던 단독 다가구 주택 50평짜리를 갖고 있던 아파트 한 채 주는 게 원칙인데 상대적으로 빌라가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조합원 수가 많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요게 이제 모아타운의 단점이 좀 조합원 수가 많은 게 좀 단점이에요. 즉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인데 자, 그러면 자, 지금 아까 여유 자금만 3억 정도 있다고 하셨죠? 네. 자, 그럼 우리가 3억 정도로요. 합정이나 자양보다 더 좋은 입지에 그다음에 더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예, 제가 추천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좋죠. 그렇죠? 예, 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기 노량진 아세요? 노량진? 네네. 예, 노량진 뉴타운 아시죠? 수산시장. 네. 예, 노량진 뉴타운.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지금 노량진 뉴타운인데, 자, 노량진 뉴타운은 어때요? 지금 마포 합정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서쪽에 가장 끝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강진구 자양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쪽에 가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량진은요, 서울의 중심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요 노량진 뉴타운이요, 서울에서요,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가격이 높아요.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왜? 바로 옆에 여의도 인접해 있죠. 7호선, 9호선 타면은 바로 강남 접근성 좋죠. 그다음에 여기 노량진에서 1호선 타면 또 중구라든가 종로 같은 이제 광화문 접근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3도신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노량진이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요,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다음입니다. 예,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노량진 뉴타운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8개 구역 중에 벌써 5개 구역이 관리 처분이 끝났어요. 아, 네. 자, 관리 처분이 끝났다라는 거는 어때요? 관리 처분이 끝났다라는 거는 여기는 벌써 사업이 거의 뭐 그러면 그게 모아타운이 되는 건가요? 여기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아, 지금 제가 노량진 뉴타운 먼저 설명해드리고 요 근처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8개 구역 중에 벌써 5개 구역이 관리 처분이 끝났어요.
네, 관리처분 다음에 우리가 이조하고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대장주가 어디냐? 1구역과 3구역이에요. 노량진역 바로 앞에. 여기가 가장 대장주거든요. 자, 우리가 한남 뉴타운에서는 한남 5구역이 가장 대장주고, 그 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는 그 서울숲 바로 옆에 붙어있는 1구역이 가장 대장주고, 노량진 뉴타운에서는 1, 3구역이 가장 대장주예요. 왜?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여기서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비싸요. 자,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실 때, 자, 여기가 지금 이제 139구역인데, 여기가 지금 139구역인데, 자,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나 지금 139구역이나 어때요? 입지 똑같죠? 입지가 똑같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되려 한강 조망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한강 조망은 영구 조망이 더 잘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 지도상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139구역 옆에 여기가요. 지금 상당히 지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강변이 영구 조망이 나와요. 이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9구역보다도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입지도 지금 마포의 합정이라던가 강진 자양보다는 훨씬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요, 사실 물건들이 안 나와요. 또 이 노량진이요, 노량진 뉴타운이 다른 아까 합정이나 자양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게, 자, 우리가 노량진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노량진 뭐 학생들 뭐. 그쵸, 학원가. 예. 학원가 생각나죠, 학원가, 그죠? 네. 자, 여기는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학원가가 다 이제 망가졌습니다. 예전에 학원이 번성을 했던 지역이에요. 학원가들이. 그죠? 그럼 여기에 그렇죠. 보면은 학생들. 예, 원룸 주택이라던가 고시원이 많거든요. 네. 많았어요. 자, 왜? 여기에 보면 원룸이라던가 고시원이 꽉꽉 들이차니까 이렇게 원룸이나 고시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빌라가 별로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빌라가 없으면 어때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 수가 적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노량진 뉴타운이요,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또 좋은 지역입니다. 입지까지 좋은데 사업성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학원가 번성을 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사실은 학생들이 학원 잘 안 가죠. 다 동강으로 듣고 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인정하죠. 차라리 원룸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원룸이나 고시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공실이 나니까 어때요? 차라리 원룸 갖고 계시는 분들 차라리 아파트 1+1 받는 게 낫고요. 고시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상가 받고 아파트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 사업이 가장 빠른데,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여기가 한강변 영구 조망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가 마포보다도 입지도 좋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좋은데, 거기에다가요, 여기가요, 요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지역이 건축 허가가 다 묶였어요. 뭐냐? 신축 빌라 허가가 안 나와요. 네. 자, 신축 빌라 허가가 안 나온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이게 건축 허가로 묶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앞으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쪼개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빌라로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리 이제 건축 허가로 묶어놔요. 선생님께서 가셨던 합정동이나 자양동은 아직까지도 건축 허가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건축 허가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답 나온 거죠. 자, 지금 합정동이나 자양동 뭐 괜찮은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지역적인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제일 좋은 지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합정동, 여기 자양동, 여기 노량진이 있으면 자, 입지도 노량진이 훨씬 좋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빌라들도 적어서 사업성도 좋죠. 자,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건축허가 제한도 다 묶어놨죠. 그럼 어디다가 투자하셔야 돼요? 노량진. 그렇죠. 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역 간의 비교, 내가 한강변을 원한다. 그럼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제일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비교를 잘해서야 내가 최유의 내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기에 지금 잘 찾아보시면 물건은 근데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빌라가 없는 지역이라 물건은 많지가 않은데 발품 잘 파시면 3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 가능하거든요. 예, 여기 노량진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여유자금 3억 원으로 한강변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노량진이 될 것 같은데요. 노량진 이쪽에서 발품 좀 팔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지난번에 그 설득 대책에서 네, 빌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아파트 청약 가능하다고 그래서 네. 조그만 돈으로 해서 한번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빌라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서요. 네, 한 1억 5천 정도 아들 명의로 투자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지금 1억 5천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서울 안에서 그러면 네. 다세대 주택 좀 투자처로 어디가 좋을지 자, 네.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그 88 부동산 대책 뭐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제 보셨나 봐요. 예. 네, 예. 예. 지금 이번에 나온 이따가 제가 좀 이따가 또 할 건데요. 좀 간단하게 네.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이번에 네, 나온 네. 대책 중에 가장 이제 투자로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이거예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네, 예. 아파트 청약을 할 때요. 우리가 이 비아파트들이 있죠. 비아파트. 예. 예. 비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 1억 6천 이하. 1억 6천 그래요? 이하일 때는 아파트 네. 청약할 때 무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온 88 부동산 대책이에요. 예. 어떻게 나왔냐면 공시 가격 5억 이하예요. 아. 예, 5억 이하면은 무주택 인정받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빌라들이 공시 가격 5억 넘기 어렵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내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어떤 빌라를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네. 청약 통장을 무주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런 지역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억 5천 정도요. 예, 예. 자, 1억 5천 정도면요. 그냥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이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도심 쪽에 하세요. 도심 쪽. 중구나 네. 종로 쪽. 여기 도심 쪽에 하시면 되거든요. 예, 도심 지역에 제가 이 도심 지역에서도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네. 지금 보시는 지역이 도심이에요. 여기 보면 종로라든가 을지로라든가 광화문 일대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이 분홍색이 다 상업 지역이에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서울의 원도심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자, 상업 지역에는 주택이 없죠. 일자리는 많은데.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에까지 이 도심 지역이라는 거는 상업 지역은 많아서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 지역이 없어요. 주거 지역이 네. 겨우 옆에 있는 네네. 종로 쪽은 창신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구 쪽은 네. 신당동 일대가 있거든요. 예. 예. 자, 어때요?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데가 도심 쪽이죠. 그죠?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예전에 그 돈이문 노타운의 경희궁자이 아세요? 네, 네, 네. 예, 경희궁자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네. 얘가 지금 송파의 헬리오시티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집이 없잖아요. 여기 주택가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죠? 예, 네.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거 네.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럼 네.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그 창신동이라던가 요런 신당동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예전에 투자했던 지역들이 최근에 보면 요 창신동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이런 걸로 다 지정이 돼버렸어요, 벌써. 네. 그래서 여기는 소액 투자가 안 됩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 근데 우리가 창신동보다는요, 입지가 네. 창신동보다는 신당동이 입지가 훨씬 더 좋죠. 그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창신동은 북쪽에 있고 신당동은 네. 남쪽에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창신동보다는 신당동이 훨씬 좋은데 요 네. 신당동도 최근에 보시면 자,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신당동 일대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신당동 일대가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동대문 시장역, 동대문역, 동묘역 다 어때요? 다 W역 세권이죠. 그죠? 예, 예. 다 W역 세권.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그러니까 도심이니까 뭐 지하철 접근성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린 지역들이 최근에 다 지정이 돼 버렸어요.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예, 예. 여기 신당 19역 지정됐고요. 여기 신당역 앞에 모아타운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청구역 앞에 여기도 신당 8구역 다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면 최근에 이제 신속통합기에 얘기가 나오면서 동서 진구 시작한데 여기 신당 19역 바로 옆에도 다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금액이 1억 5천 가지고는 부족해요. 안 돼요. 왜? 여기는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입지가. 우리가 지금 그렇죠. 1억 5천 정도면 사실은 좋은 입지 못 들어가요. 서울에서. 예,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지정된 데보다 아직 지정 안 돼 있는 지역이 지금 입지가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일대 제가 표시해드리는 일대는 거의 다 지정이 되거나 얘기가 나온 지역인데요. 그죠? 예, 예. 이건 다 나온 지역인데 여기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여기 장충초등학교 근처에 있어요. 아, 예, 예. 예, 여기가요. 여기가 입지는요. 사실은 얘는 자, 3호선 바로 3호선 타면 바로 강남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바로 뒤에 도심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또 여기가 훨씬 더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노후도가요. 30년 노후도가 70%가 넘어갑니다. 아. 서울에 지금 원래 재개발 노후도가 신속통합기의 노후도도 뭐 30년 원래 67%였다가 67%가 되는 적이 없으니까 60%로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30년 노후도가 70%가 나와요. 예,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동의서 진구했던데 여기보다도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예. 노후도가 훨씬 높은데 입지는 더 좋아. 예. 거기다 여기는 더블 역세권에 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입지도 예, 좋죠. 예. 그렇죠? 네. 거기다가 요 지역 자체는 초품화예요, 또.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요. 자,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면요. 사실은 서울에서요. 동대문구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동대문구 이상으로. 근데 서울의 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송파만큼 높은 지역에 투자할 수 1억 5천에 투자할 때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노후도가 70% 이상에다가 예. 그다음에 입지 최고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심 지역은 주거 지역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서울의 재개발 방식은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이 세 개 사업으로 가잖아요. 예. 그죠? 요거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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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세 개 방식으로 가는데 요 지역은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다 여기예요. 역. 예. 여기는 또 역세권도 돼요. 예. 예. 여기는요. 맞습니다. 신속, 예. 역세권, 모아 예. 무슨 예. 사업이든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아직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물건 잘 찾아보시면 아마 한 예, 예. 1억 5천 정도로 좀 힘드시긴 한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쪽 그 약수역하고 청구역 사이에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억 5천이라는 여유 자금으로 과연 서울 안에서 다세대 주택 1억 원은 해도 과연 투자처가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정창래 대표님은 또 답을 주시네요. 오히려 서울 중심 지역으로 좀 이쪽 지역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렸던 답변 내용들 참고해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도 오늘 방송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정말 공급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이 방안인데 정비사업 개선으로 도심 아파트와 빌라 같은 이런 비아파트 공급 확대 또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42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정부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말 좀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서민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정창래 대표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88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는 방송에서 제가 좀 여러 번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큰 이제 한 줄기를 한번 볼게요. 예, 큰 줄기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예, 대규모 주택 공급 6년간 42만 7천 호 하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서울에는요.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 21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21만 호 중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서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강남 지역에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될 지역들이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줘서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하면서 8만 호를 공급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줘서 추가적으로 2만 호를 더 공급을 하겠다. 즉 아파트는 10만 가구입니다. 아파트는 10만 가구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11만 호 이상 무제한 LH에서 매입하겠다. 얘는 비아파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딱 파고 들어가 보면요. 서울에서 지금 이번에 그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던 대책이요. 수도권 지역에는 겨우 아파트 10만 가구입니다. 아파트 10만 가구에 나머지 비아파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겨우 10만 가구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지금 얘도 지금 뭐 단기간에 나올 수 있냐?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주요 대책입니다. 주요 대책이고요. 자, 보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임대 수요 정상화라고 썼죠. 즉 어떤 거냐? 자, 임대 수요 정상화. 자, 뭐냐면 지금 서울의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비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늘리겠다라는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갖고 안 늘어나요, 투자자. 자, 보세요. 신축 소형주택. 이거 아시죠? 예, 수도권은 6억 이하, 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거 원래 2024년 1월 120 대책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구입하는 경우 취득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원래는 25년 말까지인데 27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겠대요. 예. 이거 그냥 110 대책의 연장이에요. 110 대책의 연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기축 소형 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할 때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하겠다. 이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신축 소형 주택과 기축 소형 주택을 갈라치기를 했네요. 예, 신축 소형 주택은 그냥 사도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그냥 사도 세제 혜택 주겠다. 근데 기축 소형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자, 그러면 신축 소형 주택을 산 사람들도 나중에 매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구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구축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겠네요.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풀어주려면 이런 거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투자자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자를 늘리려면 기존의 주택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주택시장에 대한. 근데 기존의 주택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지금 신규 공급을 늘리려고 급급해서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더 해제 혜택을 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매수하신 분이 나중에 매도할 때는 기축이 되는데요. 그죠? 예, 이거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투자자 유인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이 대책이 제가 말씀드렸죠. 120 대책의 연장선이잖아요.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자, 120 대책 나와서 비아파트가 활성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더 나은 혜택을 줘야죠. 정말로 투자자들이 나 이것 때문에 양도세 감면받고 이것 때문에 세제 혜택 받고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나중에 내가 매도했을 때 정말로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설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줬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거죠. 자, 비아파트 주택수 전면 제외는 아니에요.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한시적 완화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번에 들어갔을 때 비아파트가 신축 소형주택이나 기축 소형주택에 뭐가 들어갔어야 되냐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들어갔어야 돼요. 특례. 예, 특례가 들어갔었는데 특례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특례 얘기는 없어요. 즉 그래서 얘는요. 투자자 유인 효과가 아예 없어요. 왜? 120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입니다. 자, 그럼 120 대책 나왔을 때 지금 비아파트 활성화 됐어야죠. 이게 겨우 2년 연장된다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투자자 유인 효과 아예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지금 비아파트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겠다. 서울의 수도권 지역 11만 호.
아니 공급이 돼야 매입을 하죠. 공급이 돼야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을 살려야 신규로 공급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시장을 죽여놓고 신규로 공급을 하겠다.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해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예. 자, 비합 또 하나는요. 비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예,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시가격 126% 아닙니까? 예? 전세가 통제. 예, 전세가를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세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럼 전세가 통제당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매매가 통제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전세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매매가도 올라가는 거고. 왜? 전세 시장이라는 것, 자,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사용 가치에 대한 가격, 즉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즉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에요. 자, 근데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이 가격 통제를 당하고 있다. 그럼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공시가격 126%예요. 이거를 풀어줘야 구축 비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요, 이번 대책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수요 집중만 더 심화됩니다. 예, 별다른 대책이 아니에요. 지금. 예, 별다른 대책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이번에 나온 대책이 아파트 수요로 집중된 그 수요들을 완화시키려고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갖고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 집중은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아, 잠깐만 제가 좀 가라앉히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흥분해 갖고요. 예. 한 5초만 좀 하늘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그래도 여러분께서 투자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청약기준 완화. 청약기준 완화인데, 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겠다. 근데 이 비아파트 범위는 뭐예요? 단독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정을 말씀드릴게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금액 수도권 1억 6천이었는데 이거를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5억으로 늘렸어요. 지금 뭐냐? 내가 개발 압력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상담들이 많아요. 자, 아들 이름으로 아니면 딸 이름으로 뭘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하면은 나 나중에 아파트 청약 받을 때 우리 자식이 괜히 아파트 청약 받을 때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죠. 자, 서울에 지금 중급지에 아파트 청약 당첨받으시려면 커트라인이 중급지만 하더라도 15년 동안 무주택 기간 채우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다 채우고 그다음에 최소한 부양가족 3명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결혼하셔서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다가 아파트 청약 받으실래요? 가점으로? 아니면 우리가 추첨제는 우리가 1주택자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추첨제 물량을 받으실래요? 차라리 추첨제가 더 확률이 높은 겁니다. 1주택이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내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하나 갖고 있어도 서울의 공시가격 5억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빌라들이. 그럼 나는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에서 아파트 청약 내가 가점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도 내가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울 도심 지역에 내 빌라 대부분 공시가격 5억 넘어가기 힘들어요. 예. 하물며 용산같이 공시가격 높은 지역도 대부분의 지역이 공시가격 5억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뭐 투룸짜리는 3억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겠죠. 왜? 서울은 노후된 데는 앞으로 계속 재개발을 할 거니까. 예, 이번에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빌라 시장은 양극화가 됩니다. 양극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개발 함정 없고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요. 거래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입지 좋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개발하면 높은 지역에 빌라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청약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아까 제가 너무 흥분해 갖고 시간이 없는데 예,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1세대 1주택 특례 주겠다? 예,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하겠다? 1세대 때 특례가 아니라요. 예전처럼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임대사업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추가로 줘야 돼요. 추가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는 얘를 사도 나중에 양도세 감면받으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시장이 어려웠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을 겨우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뚜렷한 혜택 없이 누가 이걸 하나 이거죠. 얘도 의미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개선될 겁니다. 그래서 개선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정비 사업 계획관 통합 처리 방안. 그래서 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 지정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는 거예요.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요. 원래 75%인데 70%로 완화된다. 그다음에 동별은 2분의 3분의 1로 완화되면 이 재건축 조합 설립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많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차가 많이 지금 이제 간소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이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가 됩니다. 용적률이. 자,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거는 사업성도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 시에도 원래 용적률 상향되면 그만큼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대려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데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현실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 너무 싸게 안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초기에 자금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정책 방향성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안 돼요. 예, 지금 외적인 변수가 너무 커졌습니다. 아무리 해주려고 그래도요, 지금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비 부담이. 지금 그동안 완화는 안 해줬습니까? 완화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완화를 해줘도 못 가는 지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88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택지 추가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죠. 예,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그 다음에 무제한 민간 매입 의미 없다. 예, 단기간에 성과 내기 어렵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 주는데 사업비 부담 증가 때문에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물량 못 나온다. 따라서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88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부분들 지금 정말 포인트만 딱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이야기할 부분들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세미나 통해서 더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세미나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 더 듣게 되는지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아까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또 흥분해갖고요. 예, 좀 방송 시청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셨으면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그 세미나를 여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이제 공휴일이라 벌써 이제 사전에 다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 세미나를 지금 접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세미나에서는요, 오늘 말씀드렸던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핵심 지역의 소액으로 투자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도심 지역에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2시인데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시기만 보다가
최근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방송을 자주 보는데 올 초가 바닥이라고 해서 여러 번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때 안 산 게 정말 후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보고 있는 아파트가 행당동의 대림 아파트 네. 20평대를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도 될지. 그런데 저번 주 방송을 보니까 동빙고동 빌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지 빌라도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가 더 좋을지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당동 대림 아파트냐, 아니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동빙고동이냐, 어디가 더 좋을까?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안 사시고 또 지금 사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때 예. 샀었어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봐요. 또 6개월 후에 전화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안 샀다고? 요번에는 대표님 말씀 드려야죠. 예. 여기 지금 행당 대림 보신다고요? 예. 네네. 행당 대림 매수하세요. 예. 지금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괜찮아요? 네.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는요. 네네. 지금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 잡기 어렵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네.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기 또 금리 인하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대책이 효과를 네. 보려면 최소한 6, 7년 걸려요. 그래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입주 물량 계속 줄어드는데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지금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아파트 네. 시장으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 가지고는 뭐 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대림 아파트 입지 좋죠. 대단지에다가 5호선 라인에 한정거장 거리에 왕십리역 있고 강남 접근성 예. 좋고요. 그죠? 예. 예, 여기 매수하세요. 예, 매수하세요. 예. 아, 매수하시거나 그런데 그래요? 네. 자, 시청자님 만약에 네. 자, 행당 대림을 사실래요? 아니면 청담동에 빌라 사실래요? 청담동에 살기가 더 좋으니까 청담동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예, 청담동 빌라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저번 주 제가 기억나거든요. 동빙고동이라는 게요. 앞으로 용산의 중심축은요. 지금 한남대교 방향, 지금 한남대교에 뭐 나인원 한남더위 유엔빌리지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용산의 가장 부초는요. 녹사평대로 쪽이에요. 반포대교 방향. 근데 여기가 동빙고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대교 더 비싼 파크사이드 서울, 수성구 부지 지금 파크사이드 서울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자, 지나가다가 여기는 봤어요. 공원을 지금 100만 평을 지금 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공원은? 자, 여기가 앞으로는 얘네보다 더 훨씬 비쌀 때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한남 5구역도 한남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비싸잖아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1.5배가 비싸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압구정동,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제일 비싼 하이엔드가 오는데 요 동빙고동 일대가 청담동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청담동보다 더 좋은 지역인데. 그렇겠네요. 이해되세요? 네네. 자, 여기는 앞으로 가장 용산의 부촌이 되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돈을 버시려면요. 돈을 버시려면 부자들이 들어가는 지역을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가 가장 부촌에 이번에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공원 동축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나면서 앞으로 여기에 용산공원 동측에 이면부에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있으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모아타운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가격 오르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개발 압력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도 행당동 좋은 지역인데 행당동 사시다가 한남동 살아신 전에 어떻게 좀 넘어오기가 어렵겠죠? 네네. 그러니까 동빙고동 쪽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표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방송에서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들 다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